안녕하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는 바람에 온 집안이 들썩 뒤집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이 그리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아들이 중학생 때 남편과 갈라서고 그 뒤로 쭉 혼자 먹고 살며 아들을 키웠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 내세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요령 없이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일까요?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무사히 성인까지 키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싶어요. 별다른 욕심은 없었고 아들이 그저 잘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했고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제대로 된 천생연분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디저트 만드는 법을 공부한 뒤 한국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수제더라고요. 결혼할 때 넉넉하게 지원은 해주지 못하지만 너희에게 절대로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했죠. 남들은 아들 장가 갈 때 집도 해주고 돈도 척척 내주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을 한 후 제가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 집에서 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엄마 용돈하라고 자꾸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귀엽고 손에 쥐어줬는데 그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사실 능력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근근히 버텼는데 다리를 다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아들이 먼저 봉투를 내미는데 정말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해야 했지만 막상 생활이 힘들었던 저는 그걸 과감하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만큼은 피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바리바리 담아줬어요. 음식도 해주고 반찬까지 가득 해가지고 박스 한가득 챙겨줬네요. 둘 다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장 보러 갈 시간도 없을 테고 요리할 시간도 빠듯할 테니 그거라도 내가 대신 해주자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줬죠. 하지만 저희 집에 방문한 며느리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이건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이건 냉동실에 넣어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가는 길이 멀다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저희 집에서 자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아들에게 언제 집에 갈 거냐며 눈치를 팍팍 주더라니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들 부부가 오래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모든 며느리들 마음이 같은걸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해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생일이라고 방문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멀리서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 봤더니 글쎄 주차장 구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싸우고 있는데 끼어들기가 좀 그래서 숨죽인 채로 듣기만 했죠. 아들은 며느리를 살살 달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차까지 했잖아. 힘들게 이러지 좀 마, 여보.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자, 응? 생신까지 우리가 챙겨야 돼? 명절에 어버이날에 생신에 여름휴가까지 뭘 이렇게 많이 찾아가냐고. 처가댁도 그만큼 가잖아. 그건 우리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꼭 돈으로 그걸 계산해야겠어?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잖아. 왜 그러시겠어? 우리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을 싸줘? 구질구질해. 필요도 없는 생활용품 가득 챙겨주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나? 그거 집에 가자마자 전부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일이야. 이젠 그만 좀 하시라고 해. 그래도 애써 우리를 위해 챙겨주시는 건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지라니. 구질구질하다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기서 생활 수준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도 비위생적이라 먹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외식을 하면 몰라. 왜 어머님은 굳이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거야? 말이 심하다. 선 넘지 말지 그래? 마마보이 남편 만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어. 엄마가 좋으면 그냥 엄마랑 단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만 힘든 건데? 엄마만 불쌍하지? 그래서 몰래 돈도 쥐어주고 챙기는 거잖아. 난 안 불쌍해? 싫은 거 꾹꾹 참아가면서 돈 한 푼 없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 챙겨야 하는 나는 안 불쌍하냐고?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건 내 용돈에서 드린 거잖아. 우리 서로 용돈은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내 용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만날 때마다 똥 씹은 표정에 대답도 잘 안 해가지고 엄마 눈치나 보게 하고 자고 가라고 엄마가 애원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그래놓고 처가 식구들이랑은 해외여행 가자며? 나한테 운전기사 해달라며? 사람 가지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야? 원래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지 그랬어.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 내팽개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라도 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효자일 줄은 몰랐지.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챙길 줄 알아야지.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독립도 못한 남자를 내가 남편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돼? 솔직히 어머님도 웃겨.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는 건데? 별로 할 말도 없고 말 섞기도 싫은데 자꾸 전화해서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싸준 반찬 잘 먹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지겨워. 죄다 버렸는데 맛있게 먹은 척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간섭도 안 하고 부담도 안 주겠다고 하시더니 나한테만 부담 주고 있잖아.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반찬 먹고 자라서 면역력이 생겼을진 모르겠지만 난 달라. 조금만 비위상하면 배탈 나서 바로 화장실부터 가야 돼. 어머님 집만 다녀오면 장염 걸려서 며칠 내내 알아 눕는다고.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불편한데 내가 이걸 감수하고 그 집에 가야 돼? 솔직히 말할까?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나. 아무튼 나 나중에 임신하면 그 집에 절대로 안 갈 거야. 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지수 엄청 오르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처신 잘해. 효도는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도리? 나한텐 기대도 하지 마. 희생하는 며느리 모습 기대했다면 이 결혼 생활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 잘해. 애매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 앞에서 웃고 떠들 자신 없네. 당신 혼자 가. 며느리가 아주 적나라하게 저를 욕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들은 큰 소리로 며느리에게 화를 냈고 며느리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살벌하게 싸우더라고요. 몰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서 집에 몰래 다시 돌아왔네요. 그랬더니 잠시 후 아들이 혼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며느리는?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네. 같이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출발은 같이 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곳에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급히 내려주고 오는 길이야. 둘이 별일 없는 거야?
혹시 싸운 건 아니고?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못 왔어.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고 전해달래.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아들 앞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밉고 짜증난다고 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더럽다느니 비위생적이라느니 구역질 난다느니 이런 말들을 신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분했어요. 최대한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했던 제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그걸 몰라주니 서운하면서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아무리 보태준 거 없는 시어머니일지라도 뒤에서 그렇게 욕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마음을 진정시켜보려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해서 저까지 들고 일어서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따로 단둘이 만나자고 했고 며느리는 시간이 안 된다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다가 결국엔 만나주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서 좋게 타일렀죠. 생각해보니 우리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불렀어. 그냥 우리 며느리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바쁜데 내가 괜히 불러낸 건가? 네, 바쁘긴 하네요. 요새 많이 바빠? 지난주에도 우리 집 오다가 중간에 일하러 갔다며. 네.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앞으로 평생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서운하거나 하고픈 말 있으면 해도 돼.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운한 걸 갑자기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 그대로야. 우리는 서로 가족이 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서로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며느리랑 시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취향도 알고 성격도 알면 좋잖아.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어? 없어요. 진짜 없니? 서운한 것도 없어? 저 사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요. 서운한 게 없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난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분밖에 시간 못 낼 것 같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간 끌면서 시간 낭비하시면 저도 정말 난처해요. 시간 낭비? 너는 시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가 나 보러 올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버스 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너 만나겠다고 1시간 반을 기다렸어.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어른 공경을 이렇게 하니? 너 나랑 있는 거 불편하니까 일부러 시간 없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한테 듣기론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된다는데 나한테 30분도 아까운 거야? 잔소리 하시려고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너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니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제가 언제 오시라고 했나요? 어머님이 기어코 제가 있는 곳까지 오시겠다면서 고집 피우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드려야 하는데요? 너 내가 그렇게 싫으니?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야?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 싸주냐며. 구질구질하다며. 네? 너희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들었다.
내가 들은 거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서운해서 잠도 잘 수가 없어서 너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 네 눈엔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였니?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다 갖다 버릴 만큼 내가 밉고 짜증났어. 며느리한테 짐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하찮게 느껴졌던 거야?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끝까지 발뺌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달라져? 글쎄 저는 어머님이랑 얘기 나눌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저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더 편해질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뒷담화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으면서 내 앞에서 서운한 거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 네,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딸 시집 간다고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서운했네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희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결국엔 짐이 되셨잖아요. 아들한테 돈 받고 사시잖아요. 그때 그거 몇 번 받은 것 때문에 그래? 다리 다쳤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어머님한테 돈 줬을 땐 배신감이 들었어요.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건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그 돈 내가 전부 갚으마. 그럼 됐니? 그거 받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갚을 거야. 그건 걱정 마라. 그런데 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니? 내가 뭐 아들한테 억만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 몇 푼 받은 게 단데 그것도 용돈에서 준 거라며.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미움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돈 받은 거 전부 너희 반찬값으로 다 썼어. 그런데 그걸 갖다 버려? 맛도 안 보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너는 안 먹는다 쳐도 아들 먹으라고 남겨둘 순 있는 거잖아. 냉장고에 냄새 배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랬어요. 뭐? 냉장고에 음식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준 게 다 싫은 거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안 먹냐고 꾸역꾸역 챙겨주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은근히 며느리 도리 요구하시잖아요. 전 그게 정말 싫었어요. 부담 주지 말고 사시겠다고 하더니 툭 하면 보고 싶다고 연락하시잖아요. 전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하다고요.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 싫기만 하다. 어떤 대답을 원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데요? 원하시면 그 대답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솔직한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 속마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장에서 제가 했던 말 들으셨다면서요? 그럼 제 속마음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걸 굳이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뒷담화 들켰으니 이제라도 잘하라고요? 며느리로서 어른 공경하라고요? 결국엔 저한테 경고하려고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사람 없이 단둘이 만나자고 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들은 항상 바쁘고 힘든 사람이니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제가 불편한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쨌든 뒤에서 욕한 건 네 잘못 맞잖아. 내가 사과 들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해는 풀어줄 줄 알았어. 나도 너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끝까지 대화로 풀고 싶었던 거야. 어쨌든 전 할 말 없어요. 해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네요. 내가 너를 잘못 봐도 아주 단단히 잘못 봤던 것 같네. 네가 이렇게 예의 없고 무례한 애인 줄 몰랐어. 이런 사람인 줄 진작 알았다면 결혼 반대했지. 왜요? 아들 더 좋은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으셨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그 정도로 요즘 힘들다는 얘기예요. 할 말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 볼게요. 할 말 안 끝났어. 앉아. 저는 끝나서요.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아주 뻔뻔하게 저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라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싫다고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억지로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껏 며느리 눈치만 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쪽에서 전쟁을 선포했으니 저도 받아들여야죠. 이제는 저도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사람한테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에게 저도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뒤로는 저도 눈치 보지 않고 아들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등장하니 며느리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리 놀라고 그래? 편히 생각해라. 나도 편히 있다 갈 테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누가 뭐랬니?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렴. 난 여기서 편하게 쉬다 갈 거니까. 그래도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왜? 시어미 냄새나서 싫으니? 그럴 줄 알고 목욕탕 가서 세심까지 받고 왔다. 우리 며느리가 냄새와 위생에 아주 민감하다고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준비할 게 뭐가 있니? 어차피 미리 얘기해줘도 준비 안 하면서.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렴. 우리끼리 불편해서야 되겠어? 다음부턴 저희가 갈게요. 굳이 힘들게 오실 필요 없어요. 됐어. 어차피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면서.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것보다 힘드니 내가 스스로 모시러 와야지 뭐.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다며? 나는 시간이 아주 여유롭거든. 돈은 없어도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이젠 내가 올게. 제가 갑자기 변하니까 며느리도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더니 다투는 소리가 집까지 들렸어요. 아마 저에 대한 뒷담화를 또 했겠죠. 이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며느리인데 굳이 내가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만 중간에서 아들이 난처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도 생각을 바꿨는지 제가 그 집에 가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편히 있다 가세요. 저도 편히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를 몸소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에게 어머님, 아이스 커피 잘 타시잖아요. 하나만 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도발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아주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어서 저도 질세라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먹을 건 스스로 좀 해먹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주말에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시간 나면 방바닥이라도 좀 닦던가 설거지를 좀 하던가. 원래 주말은 쉬는 날이에요. 평일에 힘들게 일하느라 피로가 쌓여 있는데 주말까지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요. 부모라면 딸이 힘들게 청소하는 모습 보면 더 걱정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편인데. 설마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시집살이? 퍽이나 네가 내 말 듣겠다. 평소에 시어머니 더럽다고 뒷담화하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존중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일단 며느리한테 존중받는 건 진작에 포기했어. 그러세요? 하긴 그게 서로에게 더 편한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께 존중받기 포기했거든요. 아주 한마디도 안 진다 너? 자꾸 어머님이 저를 건드시니까요. 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따위로 버릇없게 구니? 제가 사람을 좀 가리거든요. 제가 존중할 만한 사람한텐 한없이 예의 바르게 대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거야? 뭘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미워 죽겠지? 나도 네가 정말 미워. 내가 너 때문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제가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서 답답하신 거겠죠. 아들 결혼하면 며느리가 대신 효도도 해주고 딸같이 아양도 떨어줄 줄 알았는데 그건 고사하고 뒷담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괘씸하셨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며느리랑은 달라요. 전 가족보다 저 자신이 우선이고 어머님보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그냥 저희 내버려 두세요. 뭔가를 바라는 순간 전 어머님이랑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할수록 전 아들한테 그걸 되갚아 줄 수밖에 없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니?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이 결혼 생활 좋게 좋게 이어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 포기하고 싶어져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겠네.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제가 미쳤어요? 저 스스로 이혼 꼬리표 달고 어머님 좋은 일 시키게? 좀만 참으면 될 텐데 뭐하러요? 좀만 참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님이 앞으로 살아갈 세월보다 남편이랑 제가 함께할 세월이 더 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린다 이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내 존재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는 거잖아. 이왕이면 빠르면 좋죠? 아주 이게 못하는 말이 없어. 이젠 나한테 막말까지 해?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막말하셨잖아요. 어머님은 하셔도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시어머니한테 빨리 죽으라고 막말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대체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냔 말이야. 집안 교육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뭐가 어떻긴요. 아주 형편없지.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다 못했어요. 더 할 말 있는데 해드려요. 며느리는 제 속을 긁으며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저희 둘 다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도 똑같이 했고 급기야 키가 큰 며느리가 저에게 불쑥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위협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괘씸한 마음에 욕을 하며 밀었고 며느리도 참지 않고 저에게 달려들어 욕하며 손찌검까지 하게 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말았네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그렇지 손찌검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젊고 힘이 센 여자를 당해낼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며느리에게 더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일으켜 세웠는데 며느린 본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울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네요. 일단 상황이 진정되고 연락을 주겠다던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저에게 일절 연락이 없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났어요. 상황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무시만 받고 쫓겨나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 뜨거웠던 가슴이 차가워지면서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장가간 아들이고 가정이 생긴 데다가 며느리도 저를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써야 하나?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야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앙금을 쌓을 대로 쌓은 상황에서 연락을 뚝 끊어버렸고 그렇게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곤 했지만 며느리와는 만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당장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호소했지만 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면서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기야 아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알아? 그냥 둘 다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좋게 좋게 지내면 안 될까? 그날 일은 둘 다 깨끗하게 잊으면 안 될까? 아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 이런 걸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이지 않고 각자 생활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그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오래전 이혼했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죠. 우리가 웃으며 만날 사이냐고 헛소리하지 말고 끊으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답하고 싶어. 당신한테 못했던 거 이젠 보답할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주라.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바로 돈 문제였어요. 그 사람과 살 때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걸 멈추지 못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싸움의 이유가 바로 돈이었죠. 세 차례의 사업을 말아먹은 전 남편이 또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제가 울면서 제발 헤어지자고 했네요.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제발 좀 우리 인생에서 나가달라고 빌다시피 하니까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남이 됐고 얼마 후 그 인간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들 입장에서도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아빠가 결국 도피까지 했다고 생각했으니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증오하던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인간이 완전히 변신해서 돌아온 거예요. 항상 저체중의 야위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체격이 커지고 얼굴에 살이 올라왔더라고요. 사람이 여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당신은 그대로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시작됐네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그 사람이 제게 먼저 질문했어요. 아들 결혼 소식은 뒤늦게 들었어. 결혼식은 잘 올렸나? 대충 했지 뭐. 소박하게.
연락을 하지. 아무것도 몰랐잖아.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 왜 아빠인데 혼주석에 앉아야지.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앉혀? 아직도 나에 대한 앙금이 많이 남아있나 보네. 내가 아직도 많이 원망스럽지? 아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 애 아빠가 없었으니. 옛 추억 회상하자고 이 자리 나온 거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얼른 하고 끝내. 전 남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딱 봐도 두둑한 게 현금 따발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봉투를 내밀며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당신한테 돈 봉투 주는 게 내 꿈이었어. 이걸 이제야 할 수 있게 됐네.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진작에 당신을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미 세월도 많이 흘렀고 미안한 마음 잘 알겠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사양 말고 받아줘. 나 이래봬도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걸. 내 소식 못 들었어? 이혼하고 남처럼 살았으니 뭐 소식 들을 겨를이 있나? 당신을 이렇게 마주하니까 인생이란 참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네. 만약 내가 그때 성공했더라면 원 없이 당신이랑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실컷 해줬을 텐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파. 뒤늦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 곁에 있는 가족이 없네. 그게 참 허무하더라. 난 이제 진짜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야? 해외에 있는 내내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당신을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무능력하고 철없는 남편 이해해주느라 고생만 했는데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해서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남더라. 당신이 그랬잖아. 돈 많이 벌면 당신이 좋아하는 포도박스채 쌓아놓고 먹을 거라고. 그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 난 당신한테 포도 한 트럭 사줄 수 있는데 너무 늦은 걸까? 늦었지. 당신 말대로 인생은 타이밍인데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도망갔잖아. 지금 와서 나더러 다시 합치기라도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해서 뭘 어쩌자고? 아직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긴데. 내가 제대로 호강시켜줄게. 마지막으로 날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이혼이 장난이야? 맘대로 헤어졌다가 합쳤다가 그게 쉬운 줄 알아? 어려울 게 뭐가 있나? 인생 뭐 있어? 감정이 남아있으면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거지. 난 싫어.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 살면서 가끔 식사나 하는 건 어때? 해외에 살더니 아주 마인드도 헐리우드이 되셨어. 당신도 나를 맘껏 부려먹어. 솔직히 나 원망스러웠잖아. 앞으로의 당신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뭐 얼마나 성공했길래. 돈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처음엔 그게 허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외에서 식당으로 성공을 했더라고요. 타지에서 식당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한국에서도 열려고 귀국을 했대요. 알아보니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봉투에 넣어준 돈도 꽤 됐어요. 그래도 전 남편이 궁상맞게 살고 있는 것보다야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고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전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과거에 증오를 품고 이혼까지 하게 되긴 했지만 이제라도 저를 찾아와 돕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니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소중했던 것들도 보이고
큰 문제였던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다시 시작을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때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아들 부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 며느리도 한번 보고 싶고.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다 같이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아들과 만나서 앙금과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 이름을 말하게 됐는데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그 식당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 거기 알아요. 유학 시절 때 많이 갔거든요. 진짜로 거기 사장님이세요? 저는 디저트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런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며느리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네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경청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다시 합치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너무 축하해 주더라고요. 어머, 정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한국에서 식당 차린다고 하셨죠? 제가 자주 찾아뵈도 될까요? 그때부터 며느리는 저희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곱빼기도 보이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찾아왔네요. 이름도 처음 듣는 디저트를 가져와서 자기가 만든 거라고 손수 먹여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때 일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드는 건 정말 버릇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반성할 테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흰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서운한 일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바쁜 애가 갑자기 왜 날 찾아왔어? 바쁘긴요. 어머님 위해서라면 충분히 시간 뺄 수 있어요. 화 푸세요. 네? 귀한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주시고 참 고맙네.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 식당 차리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요식업 종사자라 도와드릴 순 있는데 제가 아버님께 직접 연락드리는 건 실례일까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돕는 것보다 가족이 돕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래 일했잖아요. 식당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픈하는 건 전문가인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딱 보니 시아버지가 차리는 식당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 없을 땐 그렇게 무시하고 타박하더니 이제 와서 귀국한 시아버지를 보니 꽤 얻어낼 게 있겠다 싶었는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겠죠. 하지만 전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도저히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저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랑 그리 사이가 좋지 못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놨네요. 며느리가 저를 속상하게 했던 일, 싸웠던 일, 손찌검 당했던 일 등등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이야? 별 수 있나? 그래놓고 지금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 돕겠다고 나서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만약 당신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봐.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서 사과하고 잘해주겠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남편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국 며느리에게 식당 일을 배워보라며 제안했고
며느리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경영 수업이라고 생각했는지 꽤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식당이 본인의 소유인 양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어쩔 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먼저 왔을 거예요. 원래는 항상 친정부터 갔다가 저희 집에는 살짝 와서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돌아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을 챙겼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을 나서서 챙기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그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라 볼 수 있을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실패도 해보고 인생의 쓴맛도 맛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해봐야 비로소 성공의 값진 의미를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할까 생각 중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나한테 재산 같은 거 바라지 말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라고요. 아버님, 그럼 식당은요? 식당도 재산이니 전부 처분해야지.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처분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여태껏 저한테 왜 식당 일 배워보라고 하신 건데요? 그게 다 경험이지. 내 식당에서 경험 꾸준히 쌓아서 네 식당 오픈하면 되지 않겠어? 농담하시는 거죠? 저 여태껏 그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줬잖아. 내가 공짜로 부려먹었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식당을 차려놓고 상속이 아니라 처분을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쌓은 게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긴. 오히려 자식놈한테 물려줘서 망하는 꼴 보는 것보다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지. 그건 내가 예전부터 쭉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맘 바꿀 생각 없어. 그럼 진작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전 뭐가 되나요? 내가 말했잖아.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진 거라고. 우리 며느리도 언젠간 내 뜻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경험은 개뿔. 하루 종일 막노동 같은 일만 시켰으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여태껏 참았던 건 그나마 그 식당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지금 저랑 장난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저 골탕 먹이려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도껏 해라.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선은 아버님이 먼저 넘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요. 며느리는 혼자서 눈이 뒤집힌 채 발작을 하더니 결국엔 이혼하겠다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남편도 화가 났는지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결국 며느리가 밥상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사라지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는지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며느리가 욕하고 화내는 모습은 여태껏 저만 봤으니까 남편과 아들은 처음 봤겠네요. 이로써 며느리가 원했던 걸 명확하게 알게 됐네요. 저는 적어도 며느리가 철이 들고 저희를 정말 시부모로서 좋아하게 된 줄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네요.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부모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한 꼴이 됐잖아요.
남들이 보면 참 팔자가 박복한 집안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그런 며느리를 계속 품고 있는 것보다야 그냥 이혼시키는 게 저희로선 최선이었습니다. 이혼 직후 며느리는 몇 번 식당을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뒤늦게 후회를 했는지 제 남편에게 찾아와 앞으로 잘할 테니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무릎 꿇고 빌었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분노 조절을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나중에 아들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자 며느리는 또 찾아와 설마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준 거냐면서 왜 자기한텐 거짓말했냐면서 화를 내고 또 대들었대요. 가만 보면 성격 자체가 글러먹은 애였던 것 같아요.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큰 액땜했다 치고 이제라도 관계를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는 일이 잘 풀렸어요. 새로 오픈한 식당도 아주 잘 됐고 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애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의 며느리는 정말 너무너무 착하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제 아들과 결혼까지 결심해 준 게 고맙더라고요. 지금의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에게 유산 물려주실 생각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행복하게 사셔요 하며 용돈까지 챙겨주네요.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손주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며느리가 정말 사랑스럽네요. 돈 한 푼 없이 혼자 살던 제가 어느새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외에 가서 남편과 머물다 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해외를 다니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요. 일단 부딪히다 보면 성장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들 부부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기로 했어요. 그때까진 건강관리 잘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은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만큼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미난 일도 마음껏 하고 살죠. 저는 지금이 가장 여유롭고 재미나네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힘든 시절로 왜 돌아가요? 우리 모두 지나간 세월 붙잡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재밌게 살아요. 저희 가족끼리도 잘 꺼내지 않는 그때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털어놓게 됐네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땐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긴 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타고난 복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사연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히 계세요.